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기기인재 4장 파트 유도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자, 유도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5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5가지만. 자, 유도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자, 두 번째 회전력, 토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회전력 힘을 얻었어요. 이제 전동기다 보니까 힘을 얻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얻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는 상태를 뭐라고 해요? 기동이라고 하겠죠. 기동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기동이 됐어요. 자, 속도 제어해야 되겠죠. 속도 변화. 그래서 속도 제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속도 제어가 됐네. 자, 속도가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멈추고 싶어요. 그걸 뭐라고요? 제동이라고 하겠죠. 제동. 자, 이 5가지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쓰실 수 있으시면 돼요. 명확하게. 자, 유도기는 유도 발전기가 있고요. 유도 전압 조정기가 있고요.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대부분의 전동기는 다 뭘로 쓰이더라? 유도기로 쓰이더라. 그래서 이 유도기는 우리가 유도 전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도 전동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도 전동기는 이렇게 보시자고요. 유도 전동기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고요. 단상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삼상 유도 전동기는 농형 유도 전동기와 건선형 유도 전동기로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단상의 유도 전동기는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삼상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단상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건데, 삼상을 거의 90% 이상 공부를 할 것이고, 나머지 단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별 말이 없더라도 삼상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삼상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계를 이제 배우는 데 앞서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뭘 공부하셔야 돼요? 원리부터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원리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원리예요. 유도 전동기의 원리. 유도 전동기는 유일하게 전자 유도와 플레밍의 오른손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다 적용이 되는 기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아라고의 원판의 원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막대 자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막대 자석이에요. 말굽 자석이라고 하겠죠. 말굽 자석이 이 회전자에서 N극과 S극에 자속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구리나 알루미늄판으로 된 이 동판이 이 회전차가 어떻게 돼요? 자성체에 영향을 받겠죠. 영향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성체가 돌기 시작하게 되면 자석의 힘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따라 돌아오기 시작을 하겠네. 그런 걸 우리는 아라고의 원판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지금부터 회전자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유도 전동기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유도 전동기는. 요게 이제 우리는 이걸 고정자라고 할 거예요. 고정자. 고정자는 삼상의 전원을 받습니다. 그럼 삼상이라고 했을 때는 코일이 몇 덩어리? 3덩어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3덩어리가 있고요. 삼상입니다. 크기 갖고 이상이 120도 차이가 나겠죠.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전원을 인가받기 위해서 전선을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뺐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마의 전원을 인가합니까? 380V의 전압을 인가를 하게 돼요. 380V. 여기도 380V의 전원을. 이해되시죠? 이 안에는 이제 원판으로 된 회전자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코일 구조로 이루어진 이런 회전자가 이렇게 존재해요. 이걸 우리는 회전자라고 하죠. 회전자. 이제 전원에서 380V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여기 이제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 전류가 코일로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거해서 자, 뭐가 생깁니까? 자속이 생기네. 자, 여기에 자속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속이. 이해되시죠? 근데 이 자속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자속이 어떻게 하냐?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회전을. 그래서 이 자속의 이름을 뭐라 하냐? 이걸 회전 자계라 합니다. 회전 자계. 회전 자계. 근데 자속이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삼상의 결선이 연결이 돼야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결선이라고 하는 거, 삼상의 결선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개념으로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자, 뭐가 있었습니까? 성형 결선, Y 결선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 자, 환상 결선, 델타 결선이 있었어요. 자, 삼상 전후를 인가합니다. 자, 회전자는 어떤 결선이 됐냐?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된 델타 결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왜? 380V 전압을 인가했을 때, 자, 이 부분에도 몇 볼트 전압이 걸려야 됩니까? 380V 전압이 인가가 돼야 돼요. 그럼 델타 결선의 특징이 뭐예요? 성과 상에 걸린 전압은 같다더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 회전자의, 이 고정자의 본선은 자, 뭘로 되어 있고 델타 결선으로 연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고정자에서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회전 자계가 생기는데, 자, 이 자계 이름을 뭐라 하더라? 회전 자계라 하더라. 근데 이 회전 자계가 자, 회전을 하기 시작하게 되겠죠.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자, 자장에 있는 공간 내에 도체가 움직인다든지, 자, 도체가 자, 어떻게 고정이 되어 있고 자속이 회전을 한다든지, 세교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그게 무슨 법칙? 전자 유도 법칙. 그죠? 자, 전자 유도 법칙에 의거해서 자, 이 회전자에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기전력. 자, 기전력이 생기고 부하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흘러요. 이 전류를 뭐라고 하냐? 와전류라고 해요. 와전류. 자, 그러면 이 전류에 의해서 기기가 돌아가겠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자고. 전자 유도의 법칙에 의거해서 기전력이 생겼고, 이 기전력이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이냐? 그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죠? 자,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부하가 연결됐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데, 자, 전류에 의해서 힘이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이냐? 그게 무슨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 전자유도와 프레밍의 오른손과 프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자, 회전자가 회전을 합니다. 자, 그걸 우리는 유도 전동기의 원리라고 해요. 원리.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자, 하나하나씩 보시자고요. 회전 자계가 돌아간대. 자, 이걸 우리는 회전 자계 속도라고 해. 회전 자계 속도. 또는 자, 우리는 NS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동기 속도다라고 할 거예요. 동기 속도. 그럼 이 동기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기기에서도 공부를 했다시피, 동기 속도는 자, 어떤 거에 극수와 주파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속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전 자계 속도를 우리는 NS라고 합니다. 이 NS는 극수와 주파수에 의해서 자, 돌아가더라. 정속도로 돌아갈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회전자 속도. 자, 이 회전자의 속도. 이 회전자 속도를 자, 우리가 이제 N이라고 할 거예요. 아직 수식이 만들어지진 않죠. 자, 그러면 회전 자계 속도. 회전 자계 속도가 자, 회전 자계가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자, 이 회전자가 그 자속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회전을 돌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마만큼의 속도 차가 생기겠네. 그걸 뭐라고 해? 상대 속도라고 해요. 상대 속도. 그럼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 상대 속도는 자, 회전 자계 속도와 회전 자의 속도를 뺀 이 차를 우리는 상대 속도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 원 회전자의 속도에 대해서, 회전 자계 속도에 대해서 자, 얼마만큼의 손실이 생기더라 이거야. 그 손실을 우리는 S라고 칭하고, 이걸 뭐라고 하자? 슬립이라고 하자. 슬립. 그래서 자, 우리 이 S를 자, 슬립이라고 하는데, 슬립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회전 자계 속도 마이너스 회전 자의 속도를 회전 자계 속도로 나누어진 백분율 값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슬립을 통해서 우리가 자, 어떤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회전 자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겠지. 그때 이 회전 자의 속도, 이 N은 어떻게 구해져요? 1-S의 NS로 구해질 수 있더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 원리에서 자, 플레밍의 자, 오른손, 왼손 어떤 법칙? 전자 유도 법칙에 의거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졌고 자, 이 기전력이 만드는 방향 자, 이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방향 자, 이게 플레밍의 오른손 자, 이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대요. 이 전류에 의해서 회전자가 회전을 하겠지. 그 움직이는 방향,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었어요. 그죠? 자, 회전 자기의 영향을 받아서 회전자가 회전을 한대요. 그 속도 차를 뭐라고 합니까?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거지. 그 상대 속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 뭘 알아냈습니까? 슬립이라고 하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 회전 자기의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의 속도를 회전 자기의 속도로 나누어진 자, 백분율 값이라고 하더라. 자, 이 슬립을 통해서 우리가 회전자의 속도 n은 1-s의 ns로 구할 수 있었고 자, 이 ns 회전 자기의 속도는 극수와 주파수에서 결정되어지는 자, 속도다라고 보시면 되실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유도 전동기에서 이제 슬립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자, 이 슬립의 범주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범주가. 자,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슬립이라고 하는 개념의 범위를 한번 보시자고요. 저희가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보시자고. 첫 번째 회전 자기의 속도는 자, 극수와 주파수에서 이루어진 속도고 자, 상대 속도 개념 슬립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이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 회전 자기의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의 속도를 나누어진 자, 백분율 값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회전자의 속도는 1-s의 ns로 구할 수 있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러면 유도 전동기에서 이제 슬립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그럼 이 회전자의 속도에서 이제 보시자고요. 자,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자가 회전 시에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회전을 하지 않으면 발생이 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렇죠? 자, 슬립이라고 하는 게 자, 0입니다. 슬립이 0이래. S가 0이면 회전자의 속도와 회전 자기의 속도는 어때요? 같겠죠? 그죠? 자, 이럴 수가 있을까? 자속이 이 회전 자기의 영향을 받아서 회전자가 회전을 하는데 이 속도가 같이 돌고 있대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자, 이게 동기 속도야. 그지? 동기 속도가 될 때 또는 자, 부하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하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회전자가 회전 자기 속도 같이 돌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자, 무부하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봐봐. 회전 자기의 속도와 회전자의 속도가 같다 보니까 유도 전동기는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슬립은 0이 아니란 얘기죠. 유도 전동기의 범주가. 자, 그 다음에 슬립이 1이라고 볼게요. 슬립이 1이게 되면 자, 이 회전 자의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네.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태야. 그렇죠? 그럼 슬립이 1도 아니네. 자, 그래서 자, 유도 전동기의 슬립의 범위는 0도 아니고 1도 아닌 이 사이의 값이 되더라. 아주 작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슬립은 회전을 할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슬립을 우리가 손실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죠. 그건 제가 전력 변환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한번 증명을 또 시켜드릴 거예요. 슬립은 손실입니다. 손실. 자, 보시면 자, 이제 여기서 보시자고요. 슬립의 범위는 0도 아닌 1도 아니에요. 0도 아니고 1도 아니야. 그래서 슬립은 전동기의 슬립은 자, 뭐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자, 1보다는 작은 이 범주 안에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더라.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유도 발전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도 발전기는 어떻게? 슬립이 0보다는 작겠지. 0보다도. 그게 발전기예요. 왜? 발전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이 회전 자기의 속도와 회전 자의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지금 전동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자, 회전 자의 속도가 회전 자기의 속도보다 더 앞에서 돌고 있어. 그러니까 발전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발전기는 슬립이 뭐보다는 0보다는 작더라. 그죠? 그 다음에 전동기는 자, 슬립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크더라.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자, 공식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네 번째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희 교재에 이제 유도 전동기의 원리, 자,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라 해가지고, 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체크를 하시고, 기억을 하셔가지고, 자,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이 부분만 잘 되시면, 여러분들 유도 전동기는 또 어렵지 않아요. 자, 핵심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핵심 예제 문제 1번을 볼게요. 자,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은 이 전동기에서 발생되는 회전 자기의 회전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 회전 자개가 삼상전원을 인가하니까 자속의 힘이 생기더라. 그래서 자성체인데, 자, 자속이 돌아가고 있대. 그래서 이걸 회전 자개라고 하죠. 회전 자개의 속도에 영향을 받아서, 회전 자개의 어떤 자개의 영향을 받아서 회전자가 같이 회전을 하고 있는 거죠. 회전 자개의 방향과 회전자의 방향은 어떻더라? 같다더라. 같은 방향이더라. 자, 보기를 보시게 되면 보기 2번에 자, 회전자기의 회전 방향으로 회전하더라. 맞죠?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핵심 예제 1번. 핵심 예제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보셔야 돼. 자, 회전자기의 속도와 회전자의 속도는 어떻더라? 일치하더라. 자, 핵심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핵심 예제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60Hz의 육극인 자, 유도 전동기의 전부하 속도가 1152rpm이다. 자, 보시게 되면 핵심 예제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뭐가 나와 있냐면 60Hz예요. 주파수가 60Hz이고 극수가 지금 몇 극입니까? 자, 6극입니다. 거기에 자, 전부하 속도가 1152rpm으로 돌아가고 있대요. 자, 이때 슬립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파수와 극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속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회전 자개 속도, 동기 속도로 한다고. 그러면 동기 속도 구할 수 있겠다. NS는 P분의 자, 120F니 극수는 자, 6극이고요. 120 곱하기 60이 되니까 얼마? 1200rpm으로 돌아가고 있더라. 회전 자개 속도가. 근데 이 1152, 전부하 속도가 1152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도가 되는 거예요? 회전 자의 속도가 되겠지. 그죠? 그때 슬립을 물어봤습니다.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 자개 속도 마이너스 회전 자의 속도를 회전 자개 속도로 나누어진 자, 백분율 값으로 저희가 정의를 했어요. 그죠? 자,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보니까 1200 마이너스 1151을 1200으로 나누어진 자, 백분율 값으로 계산을 해보니 자, 계산을 해보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4%가 되더라. 대략 4%가 되더라.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벗어나는 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극수와 주파수에 의해서 자, 돌아가는 속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회전 자개 속도 또는 동기 속도라고 한다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삼상 유도 전동기가 회전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했어요. 자, 유도 전동기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슬립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더라. 답은 몇 번이 됩니까? 자, 2번이 되죠.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자, 정의를 내리셔가지고 다 적용을 시켜서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암기 하셔야 돼요. 됐죠?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보시자고요. 유도 전동기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유도 전동기의 구조는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다시피 고정자와 회전자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고정자는 자, 저희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속이 통과하는 자기 회로로 규소 강판을 자, 수십 겹 성층하여 삼상 코일을 감았다. 아까 삼상 코일 3개 감았었죠. 그림 기억하셔야 돼. 자, 그게 고정자이고 자, 회전자는요. 자, 회전자는 자, 어떤 코일을 감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가 아까 자, 삼상 유도 전동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농형이 있고 권선형이 있고 그 농형과 권선형을 나눈 이유가 뭡니까? 회전자가 농형이냐 권선형이냐에 따라서 삼상 유도 전동기가 두 가지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조를 보니까 두 번째 구조에서는 자, 회전자의 종류에 따라서 자, 농형이냐 자, 권선형이냐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그럼 농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재에도 잘 나왔다시피 자, 농형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회전자가.
자, 보시게 되면, 자, 권선을 감습니다. 자, 농용도 권선을 감죠. 회전자에다가. 자, 우리가 동기기에서도 직류기에서도 권선을 감았어요. 회전자에다. 그죠? 뭐,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중권, 파권, 분포권, 단절권으로 자, 권선을 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 부분도 자, 슬롯이라고 하는 것을 자, 파서 권선을 감습니다. 권선을 감아요. 이렇게 권선을 감네. 그런데 자, 농용유도 전동기는 자, 아주 구조가 간단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 회전을 하다 보니까 자, 자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자, 회전자가 돌아가는 부분이겠지. 자, 90도 부분에서 이제 자, 어떤 저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감아서 돌아가다 보니까 굉음이 나더라 이거야. 삐 하고 굉음이 나요. 뭐 웅 하고 굉음이 나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굉음 소리를 자, 방지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 슬롯을 자, 이렇게 파서 감는 게 아니라 권선이 감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슬롯을 자, 비스듬하게 설치를 합니다. 비스듬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 권선이 어떻게 돼요? 이 권선이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설치가 돼 있어요. 자, 왜?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런 슬롯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슬롯을 자, 스큐 슬롯이라고 합니다. 스큐 슬롯. 자,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자, 농용 유도 전동기예요. 농용 유도 전동기인데 자, 권선이 이제 직류 전동기와 비해서 권선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자, 이 부분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주조를 시켜버렸죠. 주조를. 그죠? 자, 이게 주조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더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소음의 방지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자, 슬롯이라고 하는 것을 스큐 슬롯으로 설치를 했고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농용유도 전동기의 특징을 한번 보시자고요. 구조가 간단하며 굉장히 튼튼하더라. 그 다음에 중소형 유도 전동기에 널리 사용되더라. 자, 소형 전동기에 널리 사용됩니다. 중소형. 그 다음에 대형이 되면 기동 토크가 작아 기동이 당연히 곤란하게 되고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농형이라고 합니다. 농형.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자, 똑같이 회전자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이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자, 이렇게 생긴 자, 이렇게 생긴 자, 슬림 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슬림 링. 그리고 권선을 자, 여기서 이렇게 감았는데 자, 이 권선이 이제 어떻게 감겨져 있냐? 자, 요 부분들이 자, 이렇게 감겨져 있다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 밑에는 자, 뭐가 있냐면 자, 저항을 조정할 수 있는 가변 저항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권선형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자, 권선을 감은 거 보니까 어떤 결선이에요? Y결선으로 되어 있죠. Y결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2차 저항, 외부 저항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외부 저항을 이용해가지고 뭐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토크도 조절할 수 있고 자, 전류도 조절할 수 있는 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권선형은 자, 대형 유도 전동기가 적합하고 자, 기동 토크가 굉장히 크더라. 자, 왜 큽니까? 우리가 2차 저항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2차 회로에 저항을 삽입할 수 있어서 비례추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비례추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저항을 통해 가지고 토크, 속도, 슬립, 전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비례추이예요.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뒷부분에서 비례추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우리가 2차 저항을 가지고 있더라. 자, 이 2차 저항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더라? 비례추이할 수 있더라.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다 모르겠어. 자, 농형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간단하더라. 근데 어떤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슬롯을 비스듬하게 설치하더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스큐 슬롯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는 자, 농형 전동기와 틀리게 자, 2차 저항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2차 저항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더라? 비례추이할 수 있더라. 자, 이런 특징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구조를 살펴봤고 세 번째 자, 유도 기전력과 등가 회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의 기전력이에요. 아까 기전력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죠? 전자유도 법칙에 의거해서 자, 기전력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근데 그 기전력이 우리가
직육이라든지 동기기라든지 자, 변압기처럼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자, 우리가 이제 슬립이라고 하는 걸 뭐 따져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기전력이라고 하는 걸 보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자, 유도 기전력 및 등가 회로예요. 자, 유도 기전력 및 자, 등가 회로입니다. 왜 우리가 유도 기전력과 등가 회로를 자, 배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유도 전동기를 잠깐 그려봤어요. 자, 삼상 코일이 자, 세 가닥이 있고 이게 고정자죠. 고정자고 자, 여기에 자, 회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고정자의 코일과 회전자의 코일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그죠? 자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 회전자가 돌아가는 것 뿐이지. 이게 전자유도였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등가 회로와 유사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변압기의 등가 회로처럼 우리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저항이 있고 리액턴스가 있고 1차 자, 코일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저항이 있고 리액턴스가 있고 자, 2차 코일이 있고 자, 이게 이제 변압기인데 변압기의 회로와 이 부분이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죠. 유사하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1차 측, 자, 1차 입력과 1차의 출력에 의해서 1차의 출력에 영향을 받아서 2차 입력에서 2차 출력이 나오는 거죠. 자, 1차보다는 우리가 2차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 근데 자, 그 변압기의 기전력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4.44의 FFI의 M 볼트로 기전력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그죠? 자, 고정자이기 때문에 4.44의 FFI의 변압기 기전력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도 전동기는 여기에 자, 뭘 곱해주냐? 자, 권선계수를 곱해줘요. 자, 유도 전동기의 기전력은 자, 유도 전동기의 자, 기전력 값. 자, 이 기전력은 전자유도 법칙에 의거해서 4.44의 F파이의 N에 자, K 오메가만큼의 기전력이 만들어졌다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K 오메가라고 하는 건 뭐냐? 자, 동기기로 다시 가셔야 돼. 만약에 K 오메가 모르겠다라 하신 분들은 자, 교류 발전기, 교류 전동기에서는 자, 권선을 감고 전기자가 회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전력 부분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고조파가 만들어지더라 이거야. 그 고조파를 감소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권선을 감죠. 그 권선을 어떻게 감아요? 분포권이나 단절권으로 감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K 오메가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 이걸 권선 개수라고 하더라. 자, 이 권선 개수에는 자, 뭐가 있습니까? 분포권 개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단절권 개수가 있더라 이거야. 단절권 개수가. 자, 이걸 우리는 권선 개수라고 하죠. 왜? 고조파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 왜 감소시키거나 제거를 합니까? 목적이 뭐야? 기전력에 자, 뭘? 파형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도 전동기의 기전력은 4.44의 F파이의 N에 K 오메가 값으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기전력이 자, 정지할 때는 4.44의 F파이의 N에 K 오메가만큼 이제 기전력이 만들어졌고 자, 회전을 하니까 자,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슬립이라고 하는 게 생겼겠지. 슬립이라고 하는 게. 자, 정지 시의 기전력 값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2차 기전력 값이.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자, 회전자가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전을 하니까 이제 뭐가 생깁니까? 슬립이라고 하는 게 생겼겠지. 자, 그럼 보세요. 자, 회전자는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회전자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회전자기의 속도는 어떻게 구했어요? NS는 P분의 120F로 구했어요. 자, 극수와 주파수에서 이제 만들어진 속도인데 극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자, 주파수의 영향을 받아서 회전자기가 이제 돌아가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회전자기가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회전자가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돌아가고 있겠죠. 그 차이를 상대속도라고 했고 거기서 생긴 손실을 뭐라고 했어요? 슬립이라고 했어요. 슬립.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100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이게 80으로 가고 있대. 얼마만큼의 차이가 생겨요? 20만큼의 차이가 생기겠지. 그런데 100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파수가 60Hz가 필요했다면 이건 60Hz야?
아니죠. 60Hz보다는 주파수 대역이 낮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생기겠죠. 주파수 영역.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가 이제 회전을 하니까 이게 이제 2차 측이니까 자, 회전할 때 주파수는 원 주파수에 몇 배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슬립 배만큼의 어떤 손실이 생기겠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회전할 때의 주파수는 원 주파수에 몇 배만큼? 슬립 배만큼의 주파수가 생겨나더라. 그러면 자, 기전력이 이제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했어. 회전했을 때 기전력. 자, E2S는 자, 어떻게 돼요? 원 기전력은 4.44의 F에 파이의 N에 K 오메가로 구했는데 회전할 때는 주파수가 원 주파수가 슬립 배만큼의 차이가 난다며. 그럼 여기는 S의 F가 되겠죠. 그러면 자, 원 슬립을 뺀 이 기전력 값은 뭐가 돼요? 원 기전력 값이 되겠지. 그래서 회전 시에 기전력 값은 원 기전력이 몇 배만큼 또 차이가 나더라? 슬립 배만큼의 차이가 나더라.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희 교재에 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돼. 자, 회전자가 회전을 하면 거기에 뭐가 생긴다고요? 슬립이라고 하는 게 생기더라 이거야. 슬립. 그죠? 자, 이 슬립은 어떤 개념이다? 손실 개념이다. 근데 슬립은 어디서 생기는 거야? 주파수 영역에서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전력도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이 두 가지. 자, 회전 시의 주파수는 원 주파수의 슬립 배만큼의 차이가 생기고 그때 회전 시의 기전력은 원 기전력의 슬립 배만큼의 차가 생기더라.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이제 자, 전력 변환이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할 건데 전원을 줬어요. 정기적인 에너지 값을 줬다고. 근데 기계적인 에너지 값으로 변환이 돼가지고 자, 회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기계적인 에너지 값을 우리가 전력을 변환을 정의적인 요소로서 시켜보자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이용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보시자고 이제 자, 네 번째. 자, 이제 네 번째.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네 번째. 전력 변환이에요. 자, 네 번째. 전력 변환입니다. 전력 변환. 자, 저희 교재에 이제 2차 입력, 2차 동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식을 유도를 할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기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자, 기계적인 에너지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때 자, 이 기계적인 에너지 값 이게 2차니까 자, 2차의 입력, 2차의 출력, 2차의 손실 값을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보시자고요. 자, 우리는 2차 P2를 2차 입력이라고 합니다. 2차 입력. 자, PC2를 자, 2차 동선이라고 해요. 2차 동선. 그다음에 P0를 2차 자, 출력이라고 할 거예요. 2차 출력.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개념 아시죠? 자, 효율하면서도 우리가 했었는데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입력을 줬대요. 입력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출력이 나오겠지. 출력이. 근데 입력으로서 100을 줬네. 근데 출력으로서 80이 나왔어요. 20 어디 갔어? 자, 이 시스템에서 뭘로 작용을 했습니까? 손실로 작용을 했겠지. 그러면 입력이라고 하는 거 100을 만들기 위해서는 20, 80을 더하면 되겠죠. 손실하고 출력을 더하면 돼.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출력 80이 되기 위해서는 자, 입력 100에서 자, 손실 20을 빼니까 80이 나오겠지. 입력에서 손실을 빼면 돼요. 요거 이해되시죠? 저희 효율하면서 계속 했었던 겁니다. 그죠? 자, 요 과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뭐가 필요하냐면 자, 변압기의 등가 회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좀 기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차 측만 좀 보겠습니다. 자, 왜 2차 입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자, 2차 기전력에다가 자, 2차 회전 시의 전류에다가 자, 역류를 곱하면 2차 입력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번에는 자, 회전하지 않은 정지시에 자, 이 회전자를 변압기의 등가 회로로서 한번 그려볼게요. 변압기의 회로로서. 그러면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R2, 자, X2, 자, E2, 자, 부하가 이렇게 따라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때 전류는 임피던스에 대한 기전력으로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회전시야, 회전시. 자, 회전을 했습니다. 회전시야. 회전을 하게 되면, 자, 주파수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슬립배만큼의 차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자, 이 리액턴스는, 자, 2파이 F L이 되겠죠. 그렇죠? 주파수에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 회전을 하게 되면 이게 뭘로 바뀝니까? 원 리액턴스도 자, 슬립배만큼의 차이가 생기겠지. 그죠? 그래서 회전시에 전류값을 구해볼게요. 회전시의 전류는 자, 여기 임피던스니까 R2의 자승 플러스 S의 X2의 자승이 돼요. 그죠? 거기에 대한 제곱근. 그죠? 크기니까 벡터적인 합이니까. 그 다음에 자,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시의 기전력은 원 기전력의 몇 배만큼 차이가 난다고요? 슬립배만큼의 차이가 난대. SE. 자, 이마만큼의 자,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을 슬립으로서 나눠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자, 2가 되는 거고 2가 된다 봅시다. 기전력이 2차 측이니까. 그다음 여기는 루트에 자, S분의 R2의 자승 플러스 X2의 자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보시면서. 자, 이건 저만 할게요. 중요한 부분은 아니야. 전력 변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지만 굳이 몰라도 되는 부분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 식이 이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전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 코사인 세타 2를 자, 만들면 되죠. 역률 어떻게 구합니까? 임피던스에 대한 저항으로 우리가 계산하시면 돼. 그럼 임피던스는 요게 임피던스니까 자, 루트에 R2의 자승 플러스 S의 X2의 자승에 대한 R2 값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다시 슬립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S에 대한 R2가 되고요. 여기 루트에 자, S의 R2의 자승 플러스 X2의 자승값이 될 겁니다. 이게 역률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가지고 이 식의 대입을 좀 할 거예요. 그런데 자, 권선형에서는 이제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외부 저항이 있다 그랬어. 외부 저항이. 자, 여기에 자, 외부 저항을 삽입을 시켰어요. 외부 저항 R을. 그러면 이 외부 저항 R 값이 얼마가 되겠냐? 자, 저희 교재 회로에 그 그림이 자, 나와 있고 자, 여기에 R 값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 R 값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 여기에 저항이 얼마가 있습니까? R2 플러스 R이 있네. 이게 뭐와 같은데? S의 R2와 같으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자, R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R은 자, S의 R2 마이너스 R2가 됩니다. 자, R2로 묶어보게 되면 얼마가 돼요? S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또는 자, 얼마가 돼요? S의 1 마이너스 S의 R2 값이 뭐가 됩니까? 자, 외부적인 저항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 기계적인 출력의 정수라 또 보셔도 돼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어려우면 어떻게 버려야지 뭐. 그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이제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자, R2의 S분의 1 마이너스 1값과 같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유도돼서 자,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2차 입력. 자, E2, I2, 코사인 세타 2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 지워볼게요. 전력 변환이에요. 전력 변환에서 자, P2. 자, 2차 입력은 자, E2의 I2의 코사인 세타 2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단위는 와트가 되겠죠. 자, E2 곱하기 I2는 자, 루트에 S분의 R2의 자승 플러스
x2의 자승이 됐고요. 자, 여기는 s의 E2가 됐습니다. 자, E2가 됐겠지. E2가. 자, 거기에 곱하기. 자, 역률 루트에 s의 R2의 자승 플러스 자, x2의 자승에 자, R2로서 우리가 정의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자, 루트에 자, 루트가 없어지겠죠. 제곱근이. 자, s의 R2의 자승 플러스 x2의 자승에 자, E2의 자승에 R2가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 전력 변환식을 구성을 못해요. 그래서 이 자체로 보셔야 돼. 이 자체로. 여러분들이.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봐. 자, 이게 지금 뭐였습니까? 자, 전류였어. 자, 요 부분 볼게요. 요 분모와 E2를 볼게요. 이거 뭐가 돼? 전류가 됐겠지. 전류. 자, 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S에 대한 R2였지.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니까 R2의 자승에 S의 R2가 뭐가 됩니까? P2가 되더라. 2차 입력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I제곱의 R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이걸 동손이라고 한 거지. PC. 그죠? 그러면 이 S를 여기다 넘겨볼게. S의 P2는 I2의 자승에 R2와 같겠지. 자, 이게 뭐와 같다고요? 동손. 자, PC2와 같다고. 자, 이게 뭐와 같더라? S의 P2와 같더라.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또 보셔야 돼.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2차 입력을 P2라고 했다면, 야, 이게 2차 입력이야. 이게 2차 입력이야. 그 다음에, 자, PC2라고 하는 것은 P2의 몇 배만큼? S배만큼의 차이가 나더라. 이게 2차 동성이 되더라. 자, 2차 출력입니다. 이건 2차 출력이야. 자, 2차 출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출력은 입력에서 손실을 빼면 되겠죠. 자, 2차 입력 마이너스 2차의 손실이에요. 그러면 P2 마이너스 S의 P2가 되고요. 다시 이 부분은 1 마이너스 S의 P2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게 2차 출력이 되더라. 그러면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자, 2차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 2차 효율은 2차 입력에 대한 2차 출력이니 2차 입력 P2고 2차 출력은 1-S의 P2가 나오니 이렇게 약분시키게 되면 얼마가 돼? 1-S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한 가지 더 뭐가 있었냐면 회전자의 속도 N은 1-S의 NS와 같으니까 1-S는 NS에 대한 N과도 같더라. 그래서 효율이 또 뭐가 있어? NS에 대한 N으로도 정의를 할 수 있죠. 그죠? 또는 자 오메가 제로의 오메가 S에 대한 오메가 값으로도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전력 변환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자 저희 교재에 자 2차 효율까지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 헷갈리실 텐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회전 자기의 속도가 있었습니다. 회전 자기의 속도 NS는 자 P분의 120F로 구했고요. 단위는 RPM이 됐습니다. 그죠? 그때 자 회전 자의 속도에는 1-S의 자 NS로 구했고요. 단위는 RPM이 됐고 그 다음에 자 슬립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슬립은 자 회전 자기의 속도 마이너스 회전 자의 속도를 회전 자기의 속도로 나누어진 자 100분의 값이다 했고 그때 슬립의 범주는 유도 전동기는 자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발생이 되더라? 주파수 영향에서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회전 시의 자 주파수는 회전 시의 주파수는 원 주파수의 몇 배만큼?
S배만큼, 슬립배만큼 자, 차이가 있더라. 다음에 또 회전 시의 2차 기전력은 어떻게? 원 기전력의 자, 슬립배만큼의 자, 차이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전력 변화에서 이제 자, 2차 입력을 P2라고 했을 때 자, 2차 동소는 원 2차 입력의 몇 배만큼? 슬립배만큼의 차이가 있었고 자, 2차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1-S의 자, P2로서 구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2차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1-S 또는 NS에 대한 N 또는 자, 오메가 S에 대한 오메가로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여러분들은 자, 요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 부분만. 이해되시겠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나머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이해되시죠? 자, 핵심 예제 6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예제 6번. 자, 3상유도 전동기 슬립을 S. 자, 회전자 입력을 P2로 할 때 기계적인 출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기계적인 출력값 얼마? 1-S의 P2가 되더라. 자, 답은 몇 번이 됩니까? 자, 2번이 됩니다. 2번.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자, 원리부터 구조 설명을 쭉 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돼. 근데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 어떻게 해서 유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식만 좀 암기를 좀 하시자고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자, 전력 변환까지 자,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